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시경 스페셜의 수익 날개 한영석입니다. 자, 이렇게 모처럼 토요일 오전에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토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또 좋은 기회의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오후 2시부터 여러분들하고 또 함께 오프라인 강연회를 통해서 또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오프라인 강연회 이전에 여러분들과 또 함께 소통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이제 우리가 이 증시의 방향성을 놓고 보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장을 대응을 해야 될지, 사실 미 소비지표 지수의 어떤 발표 때마다 증시의 등락의 범위가 상당히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었죠. 자, 그런 흐름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그리고 과연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 펀더멘탈 과연 안전한 것인가? 그리고 미국에서 항상 계속 불어닥쳤던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이런 우려감들이 과연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얼마나 될까? 참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궁금해하시고 또 앞으로 이 증시의 방향을 또 따라가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또 알고 가셔야 되는 또 아마 또 중요한 또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 시장의 방향성과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시장을 대응했을 때 좀 더 높은 또 수익의 범위로 또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그 이야기들을 이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참 많이 답답하시죠? 예, 저도 사실 많이 답답합니다. 주가의 방향성이 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또 좀 추세의 흐름이 좀 더 강화될 만하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지표상의 그 난조의 흐름에서 사실 또 주가가 계속 또 눌리는 이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가야 할 자리에서 또 뻗어나가야 될 자리에서 상당히 또 뻗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의 장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아마 이런 시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어떤 매매 전략, 그 다음에 또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힘, 그런 눈을 좀 더 여러분들께서 키워 놓으셔야만 이런 혼조스러운, 이런 혼란스러운 이런 시장 속에서 아마 살아남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답답하게 흘러가는 이 시장의 흐름, 어떻게 또 바라봐야 할지, 사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흐름을 좀 잡아드리기는 하겠지만은 사실 더 깊고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강연회, 오프라인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프라인 강연회에 참여를 하시면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3분기 시장을 내다볼 수 있는 이 시장의 방향성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과연 우리가 지금 이대로 여기서 안주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좀 더 우리가 공격적인 그런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에게 아무 또 거침없이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어 드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 2시 오프라인 강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깊고 자세한 내용을 또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브리핑 개념에서 이 시장이 흘러왔던 이 모습을 좀 간단하게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코스피 월봉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아실 수 있냐면요. 최근 1월의 기준점까지 주가가 강하게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사실 공포 심리가 아주 극에 달하는 그런 시기가 사실 1월의 저점이었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사실 이제 5월 들어오면서 그 저점의 무게를 또 이탈하는 모습이 또 연출이 되죠. 하지만은 그 이탈된 흐름에서 다시 또 되돌리는 이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았을 때,
사실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저희 기초 체력, 바닥 저점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강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월에 상당히 강한 이 하락의 흐름 이후에 이 1월의 저점입니다. 1월의 저점, 어떻게 보면 연중 저점이 되는 거죠. 그 연중 저점의 기준을 일부 이탈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다시 되돌리는 이런 흐름의 범위에서 코스피 시장의 이 바닥이 어디이다라는 거는 이미 이제 바닥 저점의 테스트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기준에서 그러면 우리 시장이 앞으로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좀 더 긍정적인 그런 희망을 좀 가질 수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또 의구심이 드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장에서의 이 전체 기술적인 지표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60MA와 120MA 결국 이 경기 선행지수처럼 우리가 이게 경기의 흐름을 나타내는 그런 기준점의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잘 연결되어지는 이 모습에서 시장이 아직까지는 크게 이탈 범위 없이 탄탄하게 바닥을 잘 다지면서 버텨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월의 저점을 완전히 이탈을 해버리는 그런 강한 흐름이 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장이 이렇게 견고하게 잘 버티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또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고민하셔야 될 거, 또 확인하셔야 될 거, 그 내용이 바로 미 금리의 인상에 대한 흐름입니다. 사실 이 금리의 인상은 2016년도부터 2018년도, 2019년도까지 실질적으로 미국이 금리가 인상, 2년 연속 금리가 연속적으로 인상이 됐던 시기의 흐름입니다. 자, 우리가 미 금리가 인상이 되고 연준에서 빅스텝을 강행하고 또 추가적인 또 빅스텝, 그 다음에 긴축을 좀 더 앞당기는 이런 흐름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이 시장의 모습이 좀 더 약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금리의 인상 부분에서는 시장은 오히려 더 강한 활성화, 강한 랠리의 흐름이 연출이 되었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금리가 인상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펀더멘털이 안전해지고 모든 지표상의 흐름들이 그래도 견고한 흐름이 되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하더라도 그 시장이 흡수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내성이 생겨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금리를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는 기준은 바꿔서 얘기하면 시장 경기의 흐름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또 높은 인플레이션의 그 물가를 또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또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미 금리가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초반까지 이 금리가 상당히 높게 상승을 하죠. 거의 제로금리였던 수준의 금리가 2.5%까지 어마어마하게 그냥 한 번도 쉬지 않고 연속적인 금리 인상이 이어집니다. 자, 그러는 과정에 미 다우지수의 여러분들 흐름을 보시면은 똑같은 2016년도의 흐름입니다. 2016년도부터 2019년도 초반까지 약 90%의 고공 랠리가 이어지죠. 자, 어떤 분들은 이 랠리가 버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과연 이게 버블일지, 단순히 여러분들이 버블과 랠리의 기준은 또 어떻게 또 잡고 계시는지 그것도 한번 좀 판단해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버블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런 실적과 아무런 그런 기초적인 펀더멘털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한 기대감으로 강하게 그냥 어떤 그 주가의 범위가 랠리를 막 이어나가는 걸 버블이라고 하겠죠. 하지만은 주가가 어느 정도 기초적인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그 실적을 기반으로 한 아주 좋은 그런 상승의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그 흐름을 과연 버블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나스닥 지수의 흐름도 같이 한번 놓고 보시면 2016년도 미 금리의 인상분과 함께 나스닥 지수의 흐름도 상당히 높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기준에서 바닥 저점에서 고점까지 약 90% 이상의 높은 상승을 할 수 있었다는 것도 미 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기초적인 그런 기업들의 실적을 베이스로 한 그런 흐름이었다는 거죠. 자, 그 기업의 실적을 이끌었던 주요 업종들, 아무래도 전기전자 업종군이 되겠죠. 반도체 업종 지수들의 강한 또 랠리, 그런 흐름 속에서 사실 이 시장의 범위는 좀 더 확대가 되고 기술주 중심의 흐름들이 계속 추가적인 확대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좋은 시장을 이끌어오는 그런 견인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요. 이 흐름을 한번 보시죠. 자, 미 금리와 그러면은 코스피 저희 지수의 이 흐름을 한번 여러분들이 놓고 보셨을 때, 그 국내 시장도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했을 때 어떤 영향을 받았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코스피 지수도 2016년도 기준점으로 해서 고점까지 약 한 43% 이상의 높은 또 랠리가 또 이어집니다. 물론 이제 미 시장의 랠리보다는 상당히 좀 제한된 부분의 그런 랠리가 이어지기는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거는 이 코스피 시장의 랠리의 기준에서 과연 이 시장을 우리 이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군들이 또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 그 내용도 확인을 해보셔야죠.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 저희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전기전자 업종 차트와 비교를 해보시면 전기전자 업종의 그 흐름이 우리 시장의 흐름을 강하게 이끌어 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저희 시장이 43% 정도의 이 흐름을 유지를 할 때 이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은 약 142%의 강한 랠리가 이어지죠. 자, 이 강한 랠리가 이어지는 이 흐름에서 과연 이 흐름을 누가 주도를 했었을까? 아무래도 전기전자 업종의 가장 대표적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자, 이 두 업종, 이 두 업종뿐만 아니라 또 많은 또 다른 그 기업의 실적분들이 바탕이 되긴 했지만 이 반도체 업종에서의 대장 주격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강한 랠리의 흐름이 이 시장을 견인했다라고 하는 데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될 것. 과연 이 흐름이 과연 여기서 멈춰질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우리 이 시장에서도 이 다음에 연속적인 이러한 흐름이 또 나타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 또 한번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이 전기전자 업종의 142%의 높은 이런 랠리를 이 시장을 견인을 하는 이 시기에 과연 국내 기업의 삼성전자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은 약 164%의 높은 랠리, 상승의 랠리를 가져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삼성전자의 주가의 범위가 160% 이상 강한 급등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의 흐름도 전반적인 동반적인 랠리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이 강한 랠리의 흐름 기준에서 그냥 막연한 버블처럼 거품으로써 이 주가의 흐름이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죠.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종 2016년도 이후부터 삼성전자가 주력적으로 갖고 왔던 이 반도체 업종 중심의 이 흐름이 강하게 이 시장의 영향력을 또 지배를 하고 또 높은 영업이익을 또 만들어내면서 실질적으로 사상 최대치의 영업이익과 매출을 계속 갈아치우는 그런 갱신하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자, 물론 2018년도 이후에는 잠시 좀 주춤하는 모습도 있기는 했었지만 여전히 국내 이 증시 흐름에서는 주도적으로 이 시장의 랠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면은 분명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삼성전자의 흐름이 과연 지금 여기서 멈춰질 것인가? 아마 이제 주가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전반적인 시장의 모습에서 주가의 범위가 상당히 많이 이탈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기는 합니다. 자, 하지만은 이러한 삼성전자와 함께 같이 이 시장을 이끌어왔던 SK 하이닉스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신다면은 더 놀라우실 수가 있어요. 동기간 동안에 SK 하이닉스는 약 한 278% 이상의 높은 상승을 나타내죠.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차이는 물론 이제 반도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생산의 어떤 그런 기준점이 조금 다르죠. 아무래도 SK 하이닉스는 이제 반도체 중심의 어떤 주력 사업을 하고 있고 그 고부가가치 사업에서의 이제 높은 또 수요와 거기에 따르는 이제 반도체 그 수요의 증가가 따르는 강한 모멘텀 속에서의 높은 실적까지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반도체 업종의 기준점이 상당히 조금 모호해지기는 했었어요. 한동안 반도체 D램 메모리 가격의 그 가격이 좀 인하가 되고 좀 상승폭이 둔하게 되기 시작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수요의 시장이 좀 더 많이 쇠퇴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은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이 반도체 메모리 시장의 수요는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반도체의 어떤 그 하락의 폭도 상당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넓어진 이 수요의 시장 속에서 이 수급의 범위가 상당히 확산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좀 더 높은 실적의 흐름으로 이 시장을 또 견인해 나갈 수가 있다. 비록 현재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지금 저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 실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는 이 흐름 속에서 자기 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는 상승의 모멘텀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흐름의 자락에서 한 번 더 강한 또 핵심 포인트를 잡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한번 놓고 보시면은요,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자, 외국인들의 수급의 이 비중이 어떻게 보면 약 한 1.5포인트 정도 전체 이 보유 지분의 이 수량이 사실 좀 감소를 하기는 했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주가의 흐름도 사실 많이 이탈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의 흐름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이 다시 반등하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외국인의 수급이 아직까지는 정체되어 있어요.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환율의 상당히 이제 고공행진 속에서 사실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 참여하는 기준점들이 조금 눈높이가 높아진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 이 기준에서 삼성전자의 이 주가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또 자리를 잡혀가고 또 기관의 투자자 또 개인의 수급에 함께 같이 협공을 하고는 있지만은 모름지기 그래도 삼성전자의 강한 수급은 외국인이 이끌어줘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전체 보유 지분의 50% 이상이 외국인 지분입니다.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약 한 35%. 그럼 실질적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의 15%, 그 15%만이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서로 지금 나누어 갖고 있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유입이 되는 그 시작점에서 사실 저희 전기전자 업종의 방향성이 상당히 강하게 또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부터 그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저희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는 그 흐름이 또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SK하이닉스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SK하이닉스도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이 비중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외국인들의 이탈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또 폭락 수준의 이 주가의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과한 또 공포심리에 의한 과한 과매도가 좀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러한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놓고 보셨을 때 외국인들의 그 편입에 대한 기준점들은 상당히 견고하고 오히려 주가가 밀렸다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지금이 또 저점 매수의 기간이 되실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흐름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외에도 또 다른 전기전자 업종군들의 실적 상당히 견고합니다. 사실 저희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 흐름이 실적 베이스 기반에서는 어느 시장보다도 사실 강한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미 시장에서 자주 들리는 어닝 쇼크. 그 어닝 쇼크에는 사실 저희 시장에는 어느 정도 좀 예외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대형주들이 가지고 있는 대형주 중심의 이 실적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저희 시장에서 나타내고 있는 실적 범위가 상당히 좀 우수하거든요. 최근에 1분기 시장의 실적 범위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요. 코스피 시장의 이 증감률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실적의 증감률을 보시면 코스피 시장의 전체 매출액이 약 한 24%가 전년 대비 증가를 해왔습니다. 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거의 20% 이상의 높은 매출의 증감액이 있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약 14%, 26% 이상의 높은 랠리가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1분기 같은 경우에는요. 약 전체 유가증권 시장의 54%의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저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기반이 모멘텀으로 딱 자리 잡혀 있는 이 시장의 흐름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준비하셔야 될 거는 단 하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매매 종목과 또 좋은 매매 전략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참여하시는 거죠. 자, 그렇기에는 이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많은 이야기와 또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너무나 또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수익날개 한영석의 무료 오프라인 강연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매매 전략의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또 시장의 흐름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강연에는 제가 뭐 3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아주 꽉 채워서 많은 이야기들을 좀 깊이 있게 나눠 드릴 텐데 특히 이제 1부와 2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꼭 강조해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 지표를 여러분들이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을 하실 수 있는 기초적인 그런 토대는 되어 있으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심리와 수급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시장의 방향성, 그 수급의 흐름을 읽는 방법까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2부에서는요. 또 수익 날개 한영석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돌파 매매 기법. 이 돌파 매매 기법과 또다시 또 콜라보를 이루어주는 또 오마이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매매 기법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를 하시면서 정말로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아주 정말 강력한 아이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돌파 매매 기법과 이 오마이 기법, 이 마스터를 할 수 있는 이 기준점들을 여러분들이 꼭 배우셔서 앞으로 남은 2분기, 그 다음에 4월은 3분기, 4분기, 또 하반기의 이 모든 시장의 흐름에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마이 기법과 돌파 매매 기법의 그 급소 찾는 그 방법, 이 방법을 강연회에서 아주 저희가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에게 다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오후 2시 화면에 나가는 강연회장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부득이하게 또 강연에 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 그러시면은 노란톡으로 들어와 오십시오. 노란톡으로 들어와 계시면 또 저희가 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에 한해서 또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또 강연회에서 또 사용했던 또 교육 자료 같이 또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자, 노란톡으로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확인을 하셨던 한 가지, 앞으로 이 시장의 범위,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해외 지수의 영향을 좀 받아서 국내 시장이 좀 이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준점들은 좀 많이 놓여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우려하실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국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높은 실적들, 또 좋은 그런 어떤 시장의 그 펀더멘털이 아직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반드시 또 다시 되살아나서 더 높은 랠리, 기존에 강하게 눌려왔었던 과매도 구간에서의 정상 범위로 다시 상승하는 그 랠리 속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또 수익도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이런 시장에서도 또 높은 또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죠. 정말 부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러운 일을 저희가 해내고 있습니다. 어디서 해내고 있냐? 이 노란톡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많은 그런 높은 종목들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사실 1월 이후에 저희 시장의 움직임이 그렇게 딱 그 두드러질 만한 그런 어떤 흐름의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은 최근에 나타난 여러 이슈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하나하나씩 또 대응할 수 있었던 그런 편입의 기준점들이 있었고요. 그런 편입의 기준점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잘 잡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또 매매의 급소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높은 수익을 만들어내셨을 겁니다. 자, 그 흐름의 기준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뭐 4월에도 팜스토리, 휴림로봇 세 자릿수 이상의 높은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과연 진짜 이 수익이 만들어졌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 흐름들 다 잡아드릴 거고요. 사실 뭐 최근의 흐름, 노토스, 거래일 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5월 11일 날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해드리고 같이 매매를 한 6거래일 동안에 약 한 100% 이상의 높은 수익이 또 만들어집니다. 자, 어떤 기준에서 이런 종목들을 잡아냈길래
저런 높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궁금하시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수익나게 한영석의 돌파매매 기법, 그 다음에 오마이 기법,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마스터만 하시면은요, 충분히 여러분들의 수익을 잡아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공부하는 게 어렵냐고요? 아니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예. 아주 저학년 아이들도 사실 제 조카, 꼬맹이 제 조카도 오마이 기법, 돌파매매 기법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쉬운 그런 매매 기법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매매 기법을 내가 왜 못하고 있을까? 그거에는 뭐 여러 그런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용기가 없으신 것. 두 번째, 그 기준점에 대한 충분한 연습이 없으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배우고자 하시는 강한 열망이 아직까지는 없으셨다는 거죠.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예, 그러시면 괜찮아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배우실 수 있고요. 하루라도 빨리 배우고 싶다. 좋은 방법이 하나 있죠. 자,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저희 강연에 참여를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따라잡으실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깊은 내용을 다 오늘 전수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연회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매매 기법의 선물을 가지고 가셔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전략을 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 수익의 범위가 과연 그 오마이 기법과 돌파매매 기법 이 두 가지의 개념으로만 잡아낼 수 있었느냐?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만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면 되고요. 자, 부득이하게 오늘 참 이 강연에 가고 싶지만은 이 몸이 묶여서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선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통으로 얼른 들어오십시오. 이 노란통은 또 이 방송 중에만 여러분들이 또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노란통으로 입장해 계시면은 또 강연회 이후에 또 저희가 함께 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눴던 교육 자료 같이 공유해서 여러분들이 또 주말에 또 편안하게 또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얼른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제 대응 전략 받아가시는데 상당히 도움을 좀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노터스 이 101%의 높은 상승 5월 11일 날 여러분들에게 매매 전략 교육을 해드려요. 그리고 나서 5월 18일 날 상한가에 진입을 하죠. 자, 그러면은 이 노터스의 이 흐름의 기준점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이제 몇몇 종목들의 그 편입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텐데, 자, 여러분들이 그 편입 기준이라는 것은 항상 일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기준이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는 이런 기준, 저 종목을 매수할 때는 이 기준 이렇게 해버리면 그 기준이 아니죠. 말만 기준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라는 것은 어떠한 형태가 되든지 간에 시스템적으로 마치 우리가 프로그램처럼 매매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편입 기준에 들어오면은 매수, 그 편입 기준에서 벗어나면은 뭐 매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딱 그 기준에서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지금 이 노터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편입의 기준을 잡습니다. 자, 여기가 전일 5월 10일까지의 기준이고요. 5월 11일이 여기예요. 자, 그럼 5월 11일 날 요 흐름, 이 앞에 있는 이 검은 선이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라인입니다.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라인에서 뭐가 생겨요? 시초가가 형성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양봉으로 계속 쭉 뻗어나가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잡을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전일 종가 기준에서는 이 앞에 있는 전고점을 높이지 못했지만 시작가, 그러니까는 장이 시작되기 전에 동시호가에서 이미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잡히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시초가에서부터 따라붙을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시초가에서 따라붙었는데 주가가 흘러서 만약에 그 전일 종가를 깨트리고 내려온다라고 한다면은 뭐 일부 비중을 줄이셔도 되는 거고 또 자신이 없다, 버틸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빠른 손절을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이 노터스의 흐름은 전일 시초가 형성되는 그 기준에서 어마어마한 수급이 달라붙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1대 8, 한 주당 8주의 무상 증자가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호재가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강한 수급의 흐름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가 빠지기는커녕 시작가에서부터 강하게 치솟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편입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요 수익 범위에서도 여기가 지금 상한가를 터치하고 내려온 기준이에요. 예, 물론 상한가에 진입을 하지 못했지만.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강한 수급의 범위까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편입의 기준을 잡으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자, 이 노토스의 편입 기준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매매 교육을 다 해드리면서 장중에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아주 친절한 코멘트들을 다 달아드리죠. 자, 정고점 돌파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편입의 기준에서 이제 대응하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노토스가 이제 VI도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최근 어제의 흐름에서는 또 상한가까지 흐름 이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노토스의 흐름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잡아 나갔을 때 이런 기준점들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노란톡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코멘트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수익의 범위는 충분히 잡아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기준점에서 잡아놓은 이 노토스의 기준이 어때요? 강하게 수급이 뻗어나가는 이 흐름입니다. 자, 이 뻗어나가는 흐름에서 이 OMA를 이탈하지 않아요. 자, OMA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수급에서 이 심리적인 이 저항선의 심리가 상당히 강하게 뻗어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OMA 추세가 이탈되는 범위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관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추가적인 랠리 더 기대해 보실 수도 있는 범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은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그 범위, 그 기준에서 또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그런 대응에 대한 기준점들은 노란톡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장중에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지만 야간에 매일매일 야간의 교육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그 다음의 그 흐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잡아드리기 때문에 꼭 참여를 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노란톡에서 열심히 참여하시고 교육 받으시고 또 장중에 매매를 잘 따라오셨던 분들의 흐름에서 이런 수익 얼마나 좋습니까? 예, 노토스에서 30% 수익 났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도 갖고 싶은 수익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노토스에서 12% 수익이 났습니다. 또 어마어마한 54% 수익이 났습니다. 예, 다 노란톡에서 다 교육받으신 분들. 자, 6% 이렇게 또 수익 범위 또 잡아냈습니다. 자, 이런 범위들을 여러분들이 잡아내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늦게 들어가시더라도 여러분들이 편입 기준점에서 확실하게 내가 매매 타이밍만 딱 잡을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잡아내실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처음부터 일찍 또 진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오픈 수익을 또 만들어내실 수도 있었고 뒤늦게 내가 이 흐름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이 흐름이 아직까지 살아있네. 편입의 매매점들이 아직 흔들리지 않고 있네. 그걸 확인하셨다고 한다면 또 편입을 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시장을 대응을 하실 때 가장 힘드신 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참 이 기준점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사고 나서도 불안하시고 또 주가가 또 떨어지면은 계속 또 불안하시고 또 어느 경우 또 올라도 불안하세요. 예, 빨리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여기서 안 팔면은 또 떨어질 것 같고 또 갖고 있자니 또 팔자니 또 올라갈 것 같고 상당히 또 여러분들이 마음의 심리가 상당히 또 들쑥날쑥 해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날개 한영석의 돌파 매매 기법 꼭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 매매 기법으로 좋은 수익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그 수익 범위 내에서의 흐름들을 같이 공유를 해드릴 수 있는 거죠. 자, 노토스뿐만 아니겠죠. 휴림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매매 전략 교육 4월 26일 날 해드리고요. 52주 신고가 랠리를 계속 갱신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또 높은 세 자릿수의 수익을 만들어내는데 그 편입의 시작이 여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저기가 왜 편입의 시작이 될까요? 이미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강하게 높이 올라와 있는 이 종목이고 더군다나 이미 여기서 갭상승 이후에 충분히 또 강하게 또 뻗어나가는 이 흐름인데 누가 보더라도 딱 보면 고점인데 어떻게 저기서 편입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고요. 그게 여러분과 또 저희가 매매하는 방법의 가장 큰 또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주가의 범위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려고 상당히 좀 이렇게 집중을 많이 하시죠.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으니까는 이제부터 반등을 하면은 높은 수익이 생기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하락의 힘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는 이 과정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의 랠리가 있을 뿐 여기서 강한 반등이 이렇게 한 방에 빵 터진다? 그거는 사실 투자가 아니라 그건 투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상적인 투자의 범위 내에서는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 상승의 관성에 의해서 주가는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기준점이 형성이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주가의 편입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첫 번째 기준점이 이 위에 정고점을 돌파하는 기준입니다. 자, 이 정고점을 돌파했다라고 한다면 그 추세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똑같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노란톡에서 다 이렇게 코멘트들을 다 잡아드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오마이 기법으로 이 20MA 추세가 이게 깨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 흐름의 이탈 범위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 범위까지 설정을 하십시오. 자, 차익 실현 범위까지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수의 어떤 편입 기준점, 차익 실현 범위 이런 것들이 다 알려드리는데 여기서 매매를 못 하시고 수익을 못 내신다. 그러면 안 되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참여하실 수 있는 이 시간을 이 방송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중에만 노란톡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얼른 들어오셔서 같이 여러분들이 이 기준점 교육 꼭 배우시길 바라고요. 또 강연에 또 참여하셔서 또 강연에 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매매 전략을 또 깊이 있게 또 안내를 드릴 거고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교육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다시 수익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테니 얼른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휴림 로봇도 이러한 기준점에서 상당히 이제 뻗어나가는 흐름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고요. 우진도 보시면은요, 이 정고점 돌파에서 강한 흐름이 랠리가 만들어지죠. 자, 이 흐름에서 강한 수급의 흐름이 들어오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앞에는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또 이평선까지 돌파하는 이 수급의 범위에서 저희는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 흐름에 대해서 매매 전략 교육을 시켜드리고 또 우지는 아무래도 이제 방사능 세슘 제거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는 이제 원전에 관련주로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또 높은 또 상승의 랠리가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또 노란통에서 또 변함없이 이렇게 따뜻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또 코멘트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사실 코멘트라기보다도 이 주식 매매의 해설집입니다. 해설집.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설집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수익이 안 나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 범위까지 편입의 기준에서 차익 실현 범위까지 이렇게 만들어 드린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진이 여기서 편입을 했다 하더라도 3거래일 만에 40% 이상의 높은 수익의 범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범위들을 여러분들이 잡아내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진뿐만 아니죠. 사조 동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5월 16일 날 장중에 매매 전략을 교육을 해드리고요. 상한가까지 진입을 하죠. 자,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편입을 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평선 돌파. 자, 돌파 매매의 가장 첫 번째 기준점은 이평선 돌파와 정고점 돌파입니다. 자, 근데 이 두 가지 돌파가 모두 이루어졌다? 그러면 아주 좋은 편입의 기준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보면은 종가가 여기예요, 종가가. 전일 종가가 여기예요. 근데 시작가가 여기입니다. 자, 20MA와 5MA를 강하게 돌파를 해버립니다. 시초가부터 어마어마한 강한 상승의 랠리를 딱 잡아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기준에서 여기 앞에 정고점도 돌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흐름에서 딱 편입의 기준을 잡으실 수가 있나요? 못 잡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왜? 너무 높이 올라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하지만 저희는 아니죠. 그 기준이 매매의 편입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저희는 거기서 따라 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다 잡아드려요. 똑같이. 자, 강한 갭상승으로 20MA 강하게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 편입의 기준을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 자, 그 정고점 돌파와 5MA 지지하면서 계속 잘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에서 절대 이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 보시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상한가까지 진입을 해버리죠. 네,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잡아내셨다라고 한다면은 상한가 이후에 또 그 이후에 추가적인 랠리. 여기서 비록 음봉이 내려지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20MA, 5MA 터치조차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관망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였습니다. 자, 이런 범위들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교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자세하게 이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러시면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드린 오프라인 특강으로 같이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화면에 나가는 장소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연에 참여를 하신다고 한다면 이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셔야 될지 그 범위와 또 여러분들이 이 시장 속에서 좋은 종목군들 어떻게 발굴하셔서 어떻게 또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그 편입의 기준점, 그 매매의 기준점, 매도의 기준점 모두 하나 다 잡을 수 있는 방법까지 제 노하우를 모두 아낌없이 방출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꼭 참여를 해주시고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돌파 매매 기법과 오마이 기법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매매 기준점을 다 잡으실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한 발 빠른 매매 기준점을 어디서 확인하시냐? 바로 차트에서 확인하시는 거죠. 차트의 어떤 흐름을 보고 확인을 하느냐? 바로 캔들의 흐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차트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캔들. 두 번째, 이평선. 세 번째, 거래량의 수급의 범위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한 발 빠른 매매가 가능하십니다. 물론 수급의 범위에서 이 캔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 이 위치에 따라서 이제 뭐 정고점 돌파냐 또는 이평선 돌파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캔들이 구성되어 있는 캔들의 조합에 따라서 이 캔들이 또 이야기해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한다면 더더욱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매매의 기준점을 잡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점으로 잡아낸 수익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던 이런 팜스토리, 휴림노봇과 같은 세 자릿수의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노토스 100% 이상, 뭐 우진 40% 이상, 대한전선도 23% 이상 이런 높은 수익을 잡아낼 수 있었던 범위가 방금 말씀드린 그 돌파 매매와 오마이 기법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에게 또 안내해드릴 캔들의 패턴의 흐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 잘 하시기 바라시고요. 이 캔들 패턴의 흐름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의 수익의 범위를 더 극대화시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캔들의 패턴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에서 놓고 보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저항선과 그 다음에 지지선의 개념에서 돌파의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기조는 이 저항선의 흐름을 강하게 돌파를 했을 때 여기서 매매의 매수의 기준을 잡는다. 그렇죠? 또는 이렇게 저항선에 갔다가 또는 돌파 이후에 이 기존의 저항선에서 지지선으로 바뀌어진 이 흐름을 이탈하는 흐름에서는 매도의 포지션으로 우리가 대응을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흐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돌파 매매의 가장 기준점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기준점 교육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자, 이런 목표 주가의 수급 범위들을 잡으실 수가 있겠죠. 주가가 여기 밑에 바닥 저점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네. 그런데 여기서 올라가는데 여기서 뭔가 미끄러져요. 자, 그럼 여기서는 반등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쭉 보시면은 캔들의 범위만 놓고 보시면은 얘가 상승할 수 있는 캔들의 힘인지 아닌지 금방 눈에 들어오시나요? 그게 들어오지 않으신다고 한다면은 이런 돌파의 여부로 보시는 게 가장 편하시고요.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인 범위 내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수급의 범위 내에서 내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돌파의 범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돌파의 범위 바닥에서 지지하는 이런 지지의 흐름 기준에서도 보면은요. 얘 같은 경우에는 상승 샛별형이라는 변형된 캔들의 패턴이에요. 자, 이런 캔들의 패턴들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장악형, 여기도 장악형, 장악형.
이런 식으로 캔들 패턴이 계속 연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캔들의 패턴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돌파의 흐름 이후에 그리고 이 지지의 기운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좋은 캔들의 패턴의 흐름이 만들어진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저항선의 흐름이 있어요. 자, 저항선의 흐름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기준에서 어떤 기준이 만들어집니까? 여기서도 상승 샛별형, 그 다음에 뭐 상승 장악형, 장악 확인형들의 흐름들이 계속 만들어져요. 그럼 이런 캔들 패턴들이 눈에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게 안 보이신다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 패턴을 좀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첫 번째는 이 망치형 캔들입니다. 자, 이 망치형 캔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하락의 범위입니다.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할 수 있는 아주 강한 그런 추세의 흐름의 캔들 패턴이고요. 색깔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꼬리가 2분의 1 이상 이렇게 몸통 길이의 2분의 1 이상 꼬리가 돌아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꼬리가 길면 길수록 높은 신뢰도를 갖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꼬리의 범위는 주가가 되돌리는 그런 흐름의 기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망치형 흐름의 캔들 패턴 이후에 약 한 40%의 높은 상승. 요 구간 망치형의 캔들 보이시죠? 그렇죠? 이런 망치형 캔들을 확인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편입의 기준 잡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죠. 이 바닥 저점에서 나타나는 이런 망치형. 이런 망치형의 캔들 패턴을 여러분들이 주가의 하락 범위에서 잡으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의 범위를 잡아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망치형 캔들만 있을까요? 아니죠. 상승 잉태형, 상승 잉태 확인형. 자, 근데 상승 잉태형은 별로 그렇게 신뢰도가 좋지가 않아요. 네, 하지만은 상승 잉태 확인형은 별 3개의 강한 신뢰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상승 잉태 확인형 이렇게 모양이 좀 변해 있어도 이 꼬리의 범위는 윗꼬리의 범위는 음봉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여기 올라갔다가 이만큼 내리면서 꼬리가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음봉의 기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자, 이 변형형의 기준에서 이런 상승 잉태 확인형을 확인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밑에서 뜨는 이 캔들의 패턴이 다 상승 잉태 확인형입니다. 사실 이 중간중간에도 상승 전서구형도 뜨고 상승 장악 확인형 이런 패턴도 많이 떠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캔들 패턴들을 하나하나씩 다 배우시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들을 좀 잡으신다고 한다면 편안하게 주가의 수익 범위를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캔들의 패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뭐 준비한 캔들의 패턴, 전서구형의 패턴, 전서구형 패턴 이후에도 또 어떤 수급의 범위들이 이렇게 놓이는지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패턴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 설명을 해드리기에는 너무 좀 시간이 좀 아쉽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 해드리지 못한 이 교육의 범위는 노란톡에서 여러분들에게 장중에 또는 야간 교육 방송을 통해서 또 깊이 있게 또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빠르라도 빨리 이 수급의 이 캔들 패턴들을 좀 빨리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오프라인 강연에 참여를 하셔서 함께 이 수급의 흐름, 이 매매의 포지션들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사실 너무나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또 소중한 시간들 만들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수익에 극대화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옆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강연회장에서 여러분들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부득이하게 강연회장에 또 참여하시지 못하시는 분들, 자, 여러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하셔서 들어와 계시면은 또 거기서 함께 나눴던 또 자료 함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시간 중에만 마감이 됩니다.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마지막 여러분들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